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대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에 오랜 기간 묻혀있던 쓰레기 더미를 청주시가 파냈습니다. 남문 근처에서만 7톤가량이 나왔는데 누가 언제 묻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가 새는 충북도의회 신청사 보수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새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확인했고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는 정치적 공세이자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는 또 다른 공수처 수사까지 앞두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주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윤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들은 당일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함께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네자고 사전에 논의한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밤 10시쯤 녹음된 이 파일에서 윤현호 회장은 윤두영 협회장과 통화하면서 둘이 2개 반씩해서 5개 만들어드리자고 말했습니다. 2분 뒤에는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일본에 가는지 물으며 다음 날 오전 10시쯤 도청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튿날 오전 9시 40분쯤 윤 회장은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김 지사를 만났고 경찰은 이때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한 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회계 장부와 사업 자료들을 확보해 충청북도가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이자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지사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지난달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지역 토지개발 사업자와 서울 한옥 세 채를 거래하고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 등에 대해 대가성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증거라고. 경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김 지사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민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불투명한 행정으로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준 고속터미널의 과오를 반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도 주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는 졸속 매각은 시민 불편만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청주시 의원도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시민이 영동군에 기증한 억대 조경수와 조경석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억대 조경수가 귀신같이 사라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영철 영동군수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무 이식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하필이면 정군수 일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영동군이 스스로 진행하는 감사만으로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저희 보도 이후 청주시가 뒤늦게 수거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상당산성 남문 근처를 파보니 여기서만 쓰레기가 7톤 분량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주시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 누가 여기서 대량으로 쓰레기를 묻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상당산성 남문 근처 수십 미터 길이의 거대한 골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각종 쓰레기를 걷어내자 상당산성의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찾고 싶은 동산은 아니죠. 새소리도 듣고 좋은 공기 들으러 왔는데 막상 저런 게 저렇게 많이 이쪽에 쌓여 있다는 걸 알으면 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수거된 쓰레기의 양은 7톤 정도. 청주시는 오래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금에 와서 투기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쓰레기에 대한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입니다. 대부분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이 금지된 가연성 쓰레기지만 땅속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다 보니 소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가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흙이랑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소각이 좀 어려운 상태라 지금 저희가 매립장으로 좀 옮겨서 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청주시가 수년 전부터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걸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냥 시민들 눈속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건 이 청주 시민들을 모욕했다고 봐야죠. 그 범죄 아닐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방치했으면. 특히 이번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도 아무런 안내나 설명도 없었다며 청주시가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폐기물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에서. 그러면 그 공사 내역에 폐기물 공사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그거 안 한 거는 시민들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청주시는 수거된 쓰레기 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투기 장소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 청풍교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보행교로 우선 개방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부터 19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친 결과 상태평가가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예비 준공검사를 거쳐 어제 김영환 지사가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청풍교가 지역민에게는 안전과 신뢰의 다리로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공모직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피해자가 간경비를 부담하고 변호사도 스스로 구해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을 위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책임지고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간병급여 지급 등을 안내했다며 앞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가 새는 충북도의회 신청사를 보수하고 안전진단을 하니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개청식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비가 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비가 센 충북도의회 신청사 입주를 반대해온 공무원 노조와 직원들이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문 기관들의 안전진단 결과를 듣는 자리인데 우선 외관과 변형 등 시설물은 A등급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모든 층에 대해서요. 1.0에 해당돼가지고 1.0으로 될수록 그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와 전기, 통신 등 각 분야에서도 보수 공사와 시정 조치 이후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 보강 노력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에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있고 추가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할 수도 없게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비에도 지금 누수가 제가 본 거는 2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못 보는 곳도 있어요. 지금 누수로 상습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그쪽 문을 다 키 부분을 다 어떻게 없애버렸더라고요. 이에 대해 감리 측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 자체가 어렵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건축 기술인들이 사실은 그 원인 파악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에 입주한 이후에도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는 보수한 게 맞습니다. 되도록 빨리 보수하는 게 분명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가 충북개발공사와 감리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됐습니다. 당장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우려 속에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엽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40대 유튜버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촬영하고 촬영을 피한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원썸머 나잇 공연에서 오작동한 폭죽이 객석에 날아들어 관중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올해는 폭죽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 무대가 청풍호반에서 제천 비행장으로 바뀌어 5,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192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출범한 진천군이 충북 각 시군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어제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담팀 운영에 대한 전국 지방정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충북시군이 먼저 동참해 분위기 확산에 앞장설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누락된 친일재산을 확인하려면 한문으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과 비교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한글 변환 사업의 전국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지역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독거 장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이혼과 비혼 등의 사유로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 38.5%에서 현재 42.8%로 급증한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40%가 50세부터 64세까지 독거 장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고독사가 우려되는 저소득 독거장년 4,700명을 전수 대면 조사한 뒤 전력통신 사용량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안부 살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고립 가구 270명을 대상으로 AI 안부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AI가 일주일 2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말투나 응답 등 대화 패턴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특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 전화 통화가 안 되면 AI가 최대 7회까지 시도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주 꿀잼 도시 공약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심 물놀이장의 이용객이 1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신규 조성한 오창과 오송, 무심천, 청담교까지 올해 10개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